안녕하십니까. 11월 8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익 매매를 하면서 꼭 필요할 때면 방송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즘 시장이 자꾸 급변하고 있어서 방송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득이하게 종목 변화도 좀 많이 생겨버리고 해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1045만원이고요. 마이너스 34만원입니다. 참,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해봤는데 결국은 안 되네요. 이게, 지금 공매도 금지하고부터 제가 가진 종목이 약간 시장에서 소외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워낙 저쪽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2차전지부터 해가지고 공매도 쪽에 이쪽으로 수급이 다 가버리다 보니까 돈은 제한적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증시의 가장 핵심적인 돈이 지금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고객 예탁금도 상당히 줄었고, 증시가 계속 그동안 많이 흘러내렸기 때문에, 국내 증시 한번 볼까요? 여기서부터 계속 하락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공매도 금지하면서 급등한 거 빼고, 이제 계속 흘러내렸기 때문에, 개인들 입장에서는 시장을 이제 떠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고객 예탁금도 자꾸 줄었다고 본 것 같고요. 그래서 돈이 없는 상황이고, 그나마 외국인들이 이제 수급을 받쳐주고 있다가 공매도 금지해버리는 바람에 이제, 외국인이 약간 한 발 빼는 느낌? 이것도 살짝은 듭니다. 이게 뭐, 실제로 발을 빼고 있는 건지, 아니면, 선물 매도를 쳐놨는 하방 포지션을 여기서 그냥 매수가 돌아버리게 되면 하방 포지션에서 손실이 발생되니까요. 의도적으로 조금씩 흘러내리게 해가지고 지금 보면 이틀째 흘러내리고 있죠. 힘을 자꾸 빼가지고 선물 매도 쳐놨던 하방 배팅 했던 부분에 대해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두 경우 다 외국인이 공매도 금지가 돼버렸기 때문에 한국 증시에 투자하기가 조금 안 좋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공매도가 없게 되면 특히나 외국인 같은 경우에 상당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공매도를 옹호하자는 차원이 아니고 대량으로 매수하는 아주 큰 금액을 움직이는 입장에서는 개인들은 샀다가 시장이 안 좋아지면 그냥 팔고 빠져보면 되죠. 근데 외국인 같이 이제 거의 뭐 어마어마한 돈으로 조 단위로 그냥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놨는데 악재가 터져버리면 그걸 그냥 팔아버리면 폭락해버리게 되겠죠.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사놨는데 사갖고 거의 한 1조 정도 사 끌어올려놨는데 이게 갑자기 악재가 생겨갖고 팔아버리면 그 파는 물량을 받아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급락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를 대비해서 이제 하방 쪽으로 매도를 칠 수 있는 공매도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시장이 안 좋아진다 싶으면 하방 배팅을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조율을 하면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돼줘야 자유롭게 이제 들어올 수가 있는데 공매도가 안 돼버리게 되면 매수만 하고 매도는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선물이라든가 파생으로 해갖고 해지하는 개념은 있겠지만 해지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매수 들어올 때 이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계속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시장이 어떻게 급변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매수 쭉 돌았다가 갑자기 시장이 확 바뀌었을 때 팔 수 있는 그런 대비책이 없다면 매수 들어올 때 조심스러워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 매수 들어오는 부분이 좀 주춤해질 수 있다. 약간 관망하는 이런 분위기로 바뀌어버릴 수 있다. 이게 이제 공매도를 금지했을 때 나올 수 있는 폐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유심히 봤지만은 지금 현재까지 그런 조짐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국내 증시를 한국 증시를 팔고 빠지겠다 이런 느낌이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의도적으로 시장을 좀 누르려는 그런 느낌은 조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시황부터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갈게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보시면 거래소 지수가 0.91%고요. 코스닥이 좀 더 빠졌습니다. 코스닥은
1.62% 빠졌습니다. 워낙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코스닥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공매도를 금지했을 때 가장 수혜를 받던 종목이 2차전지주 관련주죠. 에코프로가 상한가 들어갔었고 에코프로 BM이 상한가 들어갔는데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이 안 좋게 나와버렸어요. 그럼 실적이라도 좋게 나왔으면 다행인데 실적이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죠. 2차전지 쪽이 업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 실적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뭡니까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재료들 이런 걸 비싸게 사놨는데 이게 가격이 내려가 버리면 그렇다고 해서 그 비싸게 받을 수는 없죠. 미리 사놨는 재료가 비싼데 배터리 가격이 내려간다고 해서 그걸 내 재료가 비싼 재료를 갖고 만들었으니까 배터리 돈 더 내놔라 이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2차 전기차 만드는 회사에서 지금 단가를 낮추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부터 해가지고 단가를 낮추고 있기 때문에 나도 죽겠다 이러고 이제 단가를 낮추게 되겠죠. 그럼 그만큼 손실이 생기니까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공매도 금지해버리는 바람에 수급으로 그냥 밀어 올려버렸거든요. 그래서 밀어 올려놓고 나서 보니까 실적이 별로 안 좋으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안 좋을 것 같아 보인단 말이죠. 당장 급 호전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쭈쭈쭈 흘러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코스닥 지수가 조금 더 심하게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거래소 입장으로 봤을 때 코스피 봤을 때 0.91% 하락하긴 했지만 오늘도 외국인이 거의 한 1,400억 정도 선물 매도를 하고 그 현선물도 매도를 했었어요. 했는데 장 끝날 때 딱 보니까 이게 매도했던 걸 확 줄여가지고 선물을 오히려 950억 정도 매수로 돌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쭉 누르다가 시장 못 올라가게 눌러가지고 흘러내리게 한 다음에 그 다음 마지막에 가서 이제 환매수해버리는 상방 쪽으로 확 돌려버리는 이런 그림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하는 행동을 봤을 때 시장을 던져갖고 하방으로 누르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방을 누르겠다는 생각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단지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면 매도 쳐놨는 부분이 손실이 생기니까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커버하기 위해서 좀 힘을 빼는 듯한 그러니까 쭉 흘러내리게 해가지고 시장에 힘을 빼는 듯한 빼가지고 그 좀 내려놓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환매수하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해외 증시가 지금 생각외로 잘 버티고 있어요. 독일 증시, 유럽 증시는 별론데 미국 증시 보시면 나스닥이 어제 또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정받겠지 싶은 자리에 뚫고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강하다는 그런 느낌을 주죠. 그래서 미증시가 계속 강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다우지수도 지금 보시면 0.17%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또 상대적으로 보시면은 국제유가가 지금 77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WTI 기준으로 10년물 국채금리도 4.6 정도로 5.0까지 갔다가 지금 상당히 안정을 찾고 있는 상태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주변 여건이 상당히 좋아진다는 얘기죠. 이게 뭐 달리 좋아서 좋은 게 아니고 국제유가 내려가고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물가에 대한 부담이 조금 떨어지게 있죠. 그다음 이 국제유가 내려가는 게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에 석유 수요가 줄 것 같아서 내려가게 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다 보면 연준에서 긴축할 가능성이 점점점 낮아지는 거죠. 12월에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점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긴축을 안 하면 그 악재 부분 해소가 되기 때문에 증시가 올라간다. 특히나 나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밀어 올리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증시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한국 증시만 팔고 그냥 빠지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미증시 올라가는데 한국 증시만 혼자 내려갈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도 밑으로 하방으로 배팅 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장 공매도 금지해가지고 외국인이 그냥 뭐 열받은 것처럼 해가지고 물량을 빼는 듯 해갖고 이제 흘러내리는 그림이 나오곤 있는데 해외 증시가 견조하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견조하게 받쳐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나 국제유가가 안정을 찾는다는 얘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중동 전쟁이 확산되지 않는 진정 국면에 들어간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럼 이거 다 합치고 보면 시장이 여기서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단지 단기간에 급등한 부분에 대한 후유증으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정도 내려오는 거는 여기서부터 나스닥 기준으로 올라가는 그 위치 정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충 이제 키 맞추기가 됐기 때문에 이 정도 빠졌으면 이제는 어느 정도 지지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보는 위치가 여기서 이 올라온 부분을 깨고 내려간다 이 개념보다는 특히나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하방치기가 어려울 겁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결과적으로 시장 상황은 위쪽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단지 수급이 꼬여가지고 이게 그 가뜩이나 돈이 부족한데
고객 예탁금도 줄고 이래가지고 이제 돈이 별로 없는 상황인데, 외국인이 그 2차전지 공매도 금지하면서 2차전지 쪽에 환매수하면서 이걸 사갖고 확 올라가는 이 부분 때문에 에코프로 같은 이 종목이 급등하는 이런 그림 때문에 여기로 돈이 확 빨려 들어가면서 외국인도 이쪽에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수습하느라고 다른 쪽에 있는 종목들이 오히려 더 피해를 보는 이런 느낌을 가집니다. 그래서 돈이 지금 한쪽으로 쏠려버리니까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개인이나 쪽 입장에서는 공매도 금지됐으니까 2차전지 쪽으로 이제 밀어올리면 외국인이 그 셔커버링 하면서 손절하면서 올라갈 것이다 이러고 이쪽으로 자꾸 매달리는 것 같아요. 여기다 계속 돈이 들어오는데 실제로 이 종목은 지금 흘러내리고 있단 말이죠. 그럼 돈이 자꾸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줄어드니까 특히나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가 사우디 이런 쪽 관련 종목들이 힘없이 그냥 쭉쭉 밀리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부 저쪽에 가버리니까 이게 돈이 없다, 이런 그림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공매도 금지하는 그날 방송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저는 상당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진 종목들은 이쪽 주류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오를 때는 2차전지가 올라갔는데 빠질 때는 얘가 먼저 빠져버리는 이런 현상. 오르지도 않았는데 얘는 왜 날아가냐, 이런 이제 억울한 상황, 이렇게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정리하면 시장 상황은 그 공매도 금지로 인한 이 후유증은 부작용으로 인해서 한 이틀 정도 빠졌으니까 이제 여기서 대충 뭐 그 진정되고 다시 방향을 돌리지 않겠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손실 났던 부분이 제가 주력으로 가지고 있던 히림 300만원, SY 200만원, 유신 200만원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히림하고 SY 쪽에서 좀 타격이 컸습니다. 특히나 SY가 외국인이 그동안 계속 샀던 거를 다 털어버리면서 외국인이 이제 그 돈을 빼려면 그 자기들이 좀 그 많이 샀던 부분들을 다 정리를 해야 되겠죠. 뭐 2차전지 쪽에 에코프로나 이런 거 손절하려면, 그러니까 에코프로 BM 같은 거 이런 종목을 오늘 11만 9천 주를 샀단 말이죠. 25만 원짜리를 11만 9천 주나 살려면 다른 돈 가져와갖고 여기다 넣지는 못할 거란 얘기죠. 지금 현 상황에서 한국 증시에다 돈을 추가로 넣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기존 가지고 있던 거를 팔아가지고 그 돈 모아가지고 이쪽으로 땡겨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SI 같은 이런 거 5천원짜리 이거 얼마나 많이 팔아야 되겠습니까? 거의 한 28만 주 정도 팔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저쪽으로 이제 메꿔 넣어야 되니까 손절하는 이 부분을 메꿔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쭉 흘러내리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종목 자체의 어떤 재료로 봤을 때는 악재성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런 느낌으로 히림도 오늘 그 좀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외국인이 또 매도를 해버리니까 흘러내려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진 종목 중에 대체로 다 그런 연유로 빠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손실이 좀 생겼고요. 일단 비중을 좀 줄였습니다. 히림을 300만원 가지고 있다가 100만원 줄여가지고 200만원으로 맞췄고요. 그 다음 SY는 300만원 가지고 있다가 이 그림이 너무 안 좋아져 버려가지고 그 200만원을 줄였습니다. 위에서 미리 좀 줄였습니다. 그나마 이거 그냥 계속 들고 있었으면 손실이 클 뻔했는데요. 미리 좀 줄여가지고 이제 100만원으로 맞췄습니다. 맞췄고 유신은 200만원 그대로 남겨놨습니다. 요건 뭐 특별하게 이 종목이 뭐 그 외국인이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도 아니고 그래서 외국인 매도한다고 해서 내려갈 그런 종목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덜 빠질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종목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런 상태로 정리했고요. 나머지는 뭐 코론 글로벌 100만원 가지고 있어서 이건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이건 뭐 수익 났던 데서 여기서 잡았으니까 올라갔다 내려왔으니까 그냥 그대로 홀딩 중이고요. 태경기 BK는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은 그거 연말 배당 뭐 이런 의미로 잡았기 때문에 이건 뭐 100만원 잡아가지고 이거 굳이 팔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 종목은 오늘 그 괜히 애꿎게 또 그 테마에 엮였다가 좀 손해보는 느낌입니다. 뭐 때문이냐면 어제 장 끝나고 그 히토리 관련주 이 상한가 나왔었죠. 삼화전자 상한가, 유니온 상한가, 유니온 머티리얼 상한가, 티플렉스 상한가, 동국 RMS 상한가 있어서 히토리 관련주들이 전부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히토류를 뭐 약간 뭐 보고를 하는 체계로, 그러니까 수출 금지한다가 아니고 자세히 읽어보면은 수출 금지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 수출할 때
보고를 하고 가져가라 이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수출 막아버리는 게 아니고 그 얼만큼 사간다는 거 보고하라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그 내용 쭉 보니까 기존은 뭐 식료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미 하고 있는 건데 거기다가 히토류 같은 이런 종목들도 포함을 시켰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수출되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기들이 데이터를 관리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바꿔 말하면 여차하면 뭐 자꾸 미국에서 제재하고 이렇게 하면 데이터 관리하고 있다가 보고하는데 우리 수출 금지 허가 안 해줘버리면 되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옛날에 그 뭐죠, 그 일본이 우리나라하고 뭐 그 문제 생겼을 때 주요 반도체 품목 가지고 태클 거는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보고하는 식으로 바꿨기 때문에 금지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히토류를 수출 금지한다 그러면 폭등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보고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 다른 거 하고 있는 거에다가 이 종목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뭐 그렇게 뭐 그 히토류에 대해서 난리는 아닌데 일단 사람들 심리가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한가 들어가고 갭 떴다가 쭉 밀려갖고 보합까지 거의 빠져버렸습니다. 유니온이 대장이었으니까요. 유니온이 갭 한참 떴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품목에 탄산 칼륨 어쩌고 저쩌고 들어갔는데 이 탄산 뭐 들어가면 또 태깅 PK이기 때문에 얘가 또 뜬금없이 괜히 떴다가 쟤도 빠질 때 같이 따라 내려가 버리죠.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들은 뭐 별로 팔고 싶은 생각 없어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가지고 있던 SY 요 200만원에서 100만원 비중 줄였고요. 유시는 그대로고 코론 글로벌 100만원 그대로 태균 BK 그대로 히림은 300만원 있다가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은 종목이네요. 세력들이 자꾸 던지는 좀 올라갈만 하니까 던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요거 200만원 줄였고, 우진베인지 어제 시간에서 조금 잡았었는데, 요거는 정리했다가 다시 잡았으니까 신규 종목으로 칠게요. 요렇게 해서 오늘 세 종목을 추가시켰습니다. 요 세 종목 전부 다 그겁니다. BNG가 이게 아니구나. 빈대 관련해가지고 혹시나 하고 이제 이쪽에다가 진입을 해봤습니다. 했는데, 시간에서 이게 또 물리네요. 그러니까 이 우진벤지가 어제 시간에서 내려왔을 때 잡았는데 아침에 쭉 올라가길래 여기서 팔지는 못했고 거의 뭐 약간 수익 났을 때 팔았어요. 정리를 잘 했습니다. 빠져나왔는데 오늘도 마지막에 종가에 딱 들어갔는데 시간에서 지금 1.26%나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시간에서 지금 계속 빠지는 걸로 봐서 단단한 개미들이 이제 확 들어왔다가 마지막에 이제 급등할까 싶어서 질렀다가 마지막 매수를 안 해주니까요. 손절하면서도 쭉 빠지는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잡은 세 종목은 추가로 잡은 세 종목은 빈대 관련해서 잡았는데 이게 주력 종목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빈대 관련해서 주력은 이 아미노로직스라는 종목이 지금 거의 대장격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시간에도 강한 걸로 봐서 대장격으로 움직였고 그 다음 경남제약이 애초에부터 대장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얘가 저는 알기로 뭐 모기 기피제 같은 그걸 알고 있는데 얘가 거의 대장격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였고 어제 경농이 이게 상한가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경농 노려보겠다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농을 시간에서 잡았는데요. 잡았는데 지금 거의 종가 약간 전에 잡았는데 이게 시간에 거래해서 지금 쭉 빠졌고 2.8%나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더 빠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해하라고 그래서 이것도 또 지금 물리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한 종목은 뭘 잡았냐면 진바이오텍이라는 종목 잡았습니다. 진바이오텍 요것도 거의 한 76만원 정도, 경농도 한 86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돈 가지고 100만원 요렇게 세 종목을 잡고 싶었는데 우진 BNG를 주문을 잘못 넣어가지고요. 이게 180만원치가 들어가 버렸어요. 넣다 보니까 실수로 좀 높은데 나중에 보니까 체결됐는데 딱 보니까 180만원이 잡혀버렸습니다. 잡히고 나서 남은 돈 가지고 갈라가지고 경농 86만원, 진바이오텍 76만원 대충 요렇게 잡았습니다. 이거 잡은 이유는 왜 잡았냐면 지금 빈대가 계속 좀 많이 번지는 느낌입니다. 실제로 번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평소에 이제 무심코 넘어가는데 이게 자꾸 빈대 이야기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막
이쪽 저쪽 막 찾다 보니까 더 많아진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군데서 신고가 자꾸 들어오니까 정부에서도 이 방역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제가 그 집중해서 안 봤는데 이게 경남대학이 왜 대장인지를 파악했었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가 좀 무시하고 있다가 여기서 무시했었습니다. 이거 빈대가 뭐 목이 깊이지 뿌린다고 빈대가 되니 이러고 무시하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자꾸 가버리니까 좀 난감하게 뒤늦게 이제 뛰어 들어가는 꼴이 돼버렸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면 빈대를 잡으려면 일단 강력한 그 살충제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농약이 필요할 것 같아서 경농을 어제는 못 잡았고 오늘 내려올 때 잡겠다 싶어갖고 이제 마지막에 잡았는데 잡고 보니까 시간이 어서 지금 좀 밀려갖고 난감하긴 합니다. 그래서 경농은 일단 농약이니까 잡았고요. 그 다음 이제 이 진바이오텍하고 우진비엔지는 왜 잡았냐면 방역 관련주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조류독감 같은 거 퍼질 때 그 있잖아요, 분무기 같은 걸로 이렇게 소독 확 뿌리는 그거 있죠, 방역하는 이 소독약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건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빈대를 그 잡으려면은 소독약을 뿌려야 되겠죠. 뭐 그 약은 어떤 약을 쓸지 간에 무슨 성분이 있는 약으로 잡아야 된다, 뭐 기존 살충제로는 안 된다, 뭐 나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살충제든 간에 그걸 가지고 방역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럼 방역하는 이쪽에서는 그 아무래도 우리가 옛날에 조류독감 때 유행했던 오늘 이글벳은 별로 못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림상으로 못 움직이는데 우진비엔지가 지금 그림이 좀 강하게 나오니까 그래서 얘를 일단 좀 주력으로 잡아봤고요. 그 다음 진바이오텍 이 종목도 방역할 때 조금 유명했던 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목하고 이렇게 지금 잡았습니다. 이거 대성미생물 같은 이런 종목이 왜 올라가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건 그 돼지 무슨 병 걸리면은 관련되는 백신 뭐 이런 쪽으로 알고 있는데 여튼간에 뜬금없이 그냥 막 던지는 것 같습니다. 빈대는 뉴스는 계속 나오는데 빈대 관련주를 잘 못 찾으니까 이제 뭐 있은 그 약 성분에 들어가는 뭐가 들어가는 쪽 종목 이래갖고 이제 들어오는 식으로 시간에 상한가 정도 가네요. 이게 대장으로 이제 가고 새로운 대장주가 될 것 같습니다. 하고 그다음 경남제약 나는 원래부터 대장이다 이런 느낌으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잡아봤는데 생각보다 제가 잡은 종목들이 힘이 없네요. 오늘 파로도 거의 상한가 들어갈 뻔했어요. 이거 얘도 소독 방역할 때 유명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갔다 가격이 워낙 저렴하니까 이런 식으로 빈대 관련주 테마로 해갖고 이쪽 저쪽 그냥 정신없이 막 움직이고 있다. 뭐 대충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이제 세 종목 추가했고요. 이건 그 뭐 길게 보고 이렇게 잡은 게 아니고 시장이 워낙 힘이 없으니까 우량주 쪽으로 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던 종목들이 힘을 못 받으니까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힘이 없을 때는 테마주가 움직인다 싶어가지고 뭐 히토류 쪽은 이미 뭐 오늘 꽝 돼버렸고 그래서 빈대 관련한 테마 이게 가장 괜찮지 않을까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삼부산업 이건 지금 타이밍을 못 잡겠네요. 들어가지는 못하겠네요. 여기서도 한번 들어가려고 생각했었는데 못 잡았는데 이준석 관련주래 가지고 계속 움직이는 것 같아요. 신당 창당 뭐 이야기 나오니까 이건 저한테 복이 없네요. 이 잘못 들어가면 물리기 때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고 뭐 요런 정도 테마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도 별로 재미가 없었고요. 시장도 좀 안 좋고 계좌도 좀 11월 달에 벌어놨던 거 거의 또 다 줄어버렸죠. 그래서 조금 답답합니다. 한마디로 답답한데 뭐 그렇다고 해서 또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일단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상황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안 좋아지면 비중을 더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뭐 빈대 이런 쪽은 테마로 잡은 거라서 바로 정리해버리면 되니까요. 일단 기존 가지고 있던 뭐 히림이라든가 유신 그 다음에 SY 같은 이런 종목들 상황이 안 좋아지면 비중을 좀 더 줄이고 현금 비중을 좀 늘리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내일 제가 방송하고 나면 한동안 이제 방송을 또 못할 것 같아서요. 비중 조절을 좀 해가지고 현금을 최대한 늘려놓는 방향으로 시장이 지금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공매도 금지해버리는 바람에 지금 시장 따라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시장 자꾸 어려운 상황이고, 자신 없으면 현금 비중을 높이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의견 있으시면 댓글 주시고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